연령에 따른 난이도라든지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딱 시각적으로 봐도 초등 팩토 2가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그 다음은 탑 사고력 수학이요. 꼭 하나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세요. 탑 사고력 수학을 풀까요? 아니면 이제 1031로 들어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요, 교과 문제집 시리즈, 연산 문제집 시리즈 완벽하게 분석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더 궁금해하시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적기는 언제고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4세에서 7세, 7세에서 11세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난이도라든지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세에서 7세 친구들을 위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유자수, 유와 자신감 수학. 처음 사고력 수학을 해보려고 해. 그랬을 때 아이들이 선택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림도 뭐 시원시원하고 귀엽고, 재질 자체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재질이어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경우도 띄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반복 가능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 시작하는 교재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교재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팩토슐레. 팩토슐레 같은 경우는 그림책 같아요. 동화책 같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림도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페이지에 쫙 연속된 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각 챕터마다 게임이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거 다 풀었어. 게임 있는 페이지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두세요. 또 이 게임 있는 것만 모아놨다가 여러 번 반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집입니다. 약간 달콤의 결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031 퀴즈요. 초등 사고력 문제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초등 문제집을 만들었던 분들이 만드셔서 그런지 문제라든지 봤을 때 표현이라든지 사용하는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롭네?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잘라서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꽤 많습니다. 1% 사고력 문제들도 곳곳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괜찮아요. 질개감이라는 문제집이 있죠. 질개감은 와이즈만 북스에서 만들었는데 문제집 자체가 되게 심플해 보여요. 그림책 같고 동화책 같진 않지만 그림이 많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들을 보면은요,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가르기 모으기 이런 거 하거든요. 사과 3개가 있고 귤이 2개가 있어. 모두 모아서 몇 개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다리 수를 모으면 8이 되는 두 동물끼리 짝지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죠.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와이즈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은 탑 사고력 수학이요. 사실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탑 사고력 수학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킨더 팩토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원래는요, 이 킨더 팩토보다 탑 사고력 수학이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팩토가 개정을 했죠. 킨더 팩토와 키즈 팩토의 난이도가 훅 하고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킨더 팩토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라면 탑 사고력으로 푸세요,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둘이 이제 난이도가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림 위주의 문제집하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학습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의 사고력 문제집들입니다. 탑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아 교재 치고는 막 알록달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이 이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너들이 있어서 단계별 학습을 하기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킨더 팩토, 유아가 사고력 수학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팩토죠. 이 팩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들이 깔끔하게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되게 재미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지만 사고력 수학의 교과서처럼 표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풀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가능하면 아이가 이 문제집이 어렵지 않고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때 그때 풀었으면 좋겠어요. 유아하고 사고력 수학을 처음 시작한다. 그럼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많고 활동이 많은 그런 문제집들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자, 혹은 학교 가기 전에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을 때는 킨더팩토를 한 번쯤은 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을 요 킨더팩토 정도만 풀어도 커버가 될 정도니까. 그 다음에 키즈 팩토요. 팩토가 뭐 킨더 팩토, 키즈, 팩토 1, 2, 3 막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문제집이 키즈 팩토다 라고 할 정도로 문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문제집을 분석을 할 때 키즈 팩토를 중심에 두고 이것보다 어렵네, 이것보다 쉽네, 문장이 너무 길잖아, 풀이 과정이 너무 짧잖아,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판단을 하거든요. 꼭 하나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7세에 키즈 팩토 풀고 가시면 너무 좋겠죠.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 전에 사고력 문제집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키즈 팩토를 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대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단계로 푸는 거야. 문제 유형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 예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엄마표로 진행을 할 때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엄마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문제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편하고 응용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고 있어요. 기본편을 다 한 후에 아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 건지 제대로 소화한 건지 응용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가면 되는 거고, 보통 시리즈로 해서 이거 한꺼번에 많이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쉽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응용편까지는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팩토 풀었고요. 그 다음에 키즈 팩토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부터 고민을 하세요. 탑 사고력 수학을 풀까요? 아니면 이제 1031로 들어가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을 좀 보셔야 돼요. 기본인 이제 키즈 팩토를 풀었어. 근데 그 키즈 팩토를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등 사고력 문제집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객감부터요. 이 질객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참 좋아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영역별로, 학년별로 나와 있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집의 형태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문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2페이지에 한 문제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집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객감으로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많은 문제를 소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 문제를 깊이 다루는 그런 형태의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즈 팩토를 풀었어. 근데 그 키즈 팩토가 너무 쉬웠어. 팩토 1로 가느냐? 아니요. 키즈 팩토랑 초등 팩토 1이랑 난이도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 너무 쉬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31 프리 그 문제집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좀 힘겹게 풀었다던가 아니면 한 80%, 70% 정도로 풀었어. 다음 초등 팩토 1로 가시면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질객감은 2학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팩토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학년은 레벨 1을 푸세요. 2학년은 레벨 2를 푸세요. 이게 아니라 1학년 과정을 한번 경험한 친구들은 이제 레벨 1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연산 너무 싫어하고요. 사고력 문제집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만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산 따로, 사고력 따로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아마 한계를
피로를 느끼는 시점들이 올 거예요. 이게 연산이 같이 따라가 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레벨 2다 그러면 초등 2학년 곱셈까지는 진행을 한 후에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팩토는 좀 레벨별로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요. 영역별로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을 담은 그냥 대표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대표 문제가 있을 때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아주 약간이지만 그림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엄마표로 진행을 하기에는 팩토가 괜찮다. 자, 그럼 1031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상위 이제 10%, 상위 3%, 상위 1%를 위한 문제집. 난이도가 좀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약간 경시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31, 그 다음에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필즈 이런 문제집을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면 팩토가 있고 1031이 있어요. 딱 시각적으로 봐도 초등 팩토 2가 조금 더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좀 쉽게 풀이가 되어 있구나. 103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약간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문장으로 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해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1031 라인도 입문부터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탑 사고력 수학이 있어요. 팩토와 1031의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탐구 주제라고 해서 풀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사고력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좀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 탐구 주제만 모아서 따로 한번 보고 싶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푸시죠. 필즈. 그러니까 우리 1031 같은 경우도 경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유리한 문제집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즈도 마찬가지로 경시를 준비를 할 때 이 필즈 라인을 좀 따라가면 도움이 되는 문제집의 형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단계, B단계, C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답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단계가 좀 생략되어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디딤돌에서 나온 최상위 사고력 문제집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커리큘럼이 이 교과 과정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교과 진도에 맞춰서 심화 문제를 진행하고 싶은 사고력 문제를 진행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디딤돌 최상위 사고력 문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 심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뭘 풀어야 될까요? 4세에서 5세야. 사고력을 처음 시작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 유자수, 팩토슐레 두 가지 중에 골라서 하세요. 5세에서 6세야. 문제집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활동도 좀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1031 퀴즈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6, 7세야. 활동보다는 그래도 이제 문제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객감 가실게요. 그리고 초등 입학 전 1학년 과정까지 좀 사고력을 좀 미리 경험하고 싶어. 킨더 팩토 풀고 갈게요. 초등 입학을 했고 이제 사고력 수학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키즈 팩토 이렇게 가시면 돼요. 8세에서 9세야. 사고력 문제집도 꽤 풀었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팩토 2 혹은 1031로 갈게요. 이제 2, 3학년이 됐어요. 자, 2, 3학년이고 사고력 수학 꾸준히 했던 친구들 경시나 영재교육원 준비를 하고 싶어요. 1031 아니면 필즈, 입문, 초급 요 단계로 도전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4학년이야. 지금까지 사고력 수학을 풀지 않았던 친구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아이의 중심은 교과에 가야 돼요. 교과 수학을 쉽게 잘해. 심화 문제까지 어려움 없이 풀어. 그러면 사고력 문제집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깊이 가주면 되는 건데 교과가 애매해. 이거는 교과에도 시간을 더 쏟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굳이 사고력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교과 심화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사고력을 경험했던 친구들이라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단계를 올려주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집들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고민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셨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문제집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최고의 문제집인 거고, 여러 권 요것저것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을 깊이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셔서 아이하고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수학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